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12에서 20문단으로 중간 2와 끝에 해당하는 문단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시작! 자,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화면 구성에 넣습니다. 필요한 친구들 꼭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특히 주제랑 특징 기억하시죠?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 서머리하고 가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중간 12에서 18문단 볼 건데 이것은 앞에 있었던 문제 상황과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단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또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12에서 14문단으로 나누고 15에서 18문단으로 나눌 거예요. 자, 12에서 14문단은 소크라테스식 사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그리고 15에서 18문단은 세계 시민과 인문학 교육이라고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선 12에서 14문단 한번 볼게요. 12문단은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질문하기는 서구의 교양교육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3문단은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4문단은 철학, 인문학 등 교양교육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학생들은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인문학의 기본은 어디서 나왔다? 그쵸. 소크라테스 사고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단별로 볼게요. 이제 12문단.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선언했다. 격정적인 수사를 좋아하고 논쟁의 회의지였던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는 비판적 질문하기라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소크라테스의 모범은 서구 전통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인도와 비서구 사회의 교양교육의 아디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이 문단은요, 조금 나눠보면서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생각했냐. 그건 바로 뭐야? 비판적 질문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범들이 교육 중에서 교양교육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양교육들은 우리 철학과 인문학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하는 힘을 길러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를 살려면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과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의 근본이었던 소크라테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거꾸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문단 정리하면요.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질문하기는 서구 교양교육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민주주의의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죠. 그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문단.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선생님 얘기한 거 또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종, 계급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자신의 논리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교적 갈등으로 양극할 때는 이런 세계에서 차이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현대사회, 민주주의에서 소크라테스의 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치, 현대사회는 되게 차이를 많은 사회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은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정리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크라테스식 사고가 건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하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느껴지죠? 뭐예요? 해결 방안으로 그래 소크라테스 사고,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14문단 갈게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으로 어떻게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질문하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양교육, 인문학교육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교양교육으로 소크라테스 가치를 가르치니? 이거 한번 질문하고 있네요. 대답은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우선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강의 교수 방법 속에 혼용되어 학생들이 문제를 탐구하고 증거를 평가하고 잘 조직된 논리로서 글을 쓰고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성숙한 나이의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적극적인 소크라테스 사고에 충분히 익숙해지려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상적인 모델을 미국의 가톨릭 대학들이라고 말해왔다. 가톨릭 대학에서는 신학이나 종교 과목 외에도 적어도 2학기에 걸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도 그들이 시민적 능력과 상호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사고 작용을 충분히 기르려면 이런 종류의 강의들을 들어야 할 필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앞에서 질문했잖아요. 교양교육으로 소크라테스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래? 교양교육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교양교육으로 가르쳤던 거의 모범, 제일 잘 된 거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국의 가톨릭 대학교. 왜? 미국의 가톨릭 대학들은 그치 철학 과목을 이수할 걸 요구하고 그 철학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존중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14문단은 철학, 인문학 같은 교양교육 좀 아쉽긴 하죠. 이거 교양교육보다 정말 기본이 되고 막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교양교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12에서 18 중에서 나눴죠. 12에서 14문단은 해결 방안으로 소크라테스 그리고 철학, 인문학 가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15에서 18문단 할 건데요. 선생님 하나만 다시 짚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글이 우리가 글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지? 논설문이랑 그래
시평이라고 그랬죠. 시평이라는 건 대단히 시사적이고 당시에 꼭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꼭 잘 유지돼야 되고 잘 길러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치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만 혼자 사는 게 아니지. 그쵸?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거기서 예, 교양교육, 인문학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런 식으로 해결 방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15문단. 전 세계적으로 걸쳐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치 국경을 넘어선 토의가 필요하다. 우리끼리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혼자서 못한다. 그래서 16문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그리고 17문단. 학교와 교육기관이 당연히 세계 시민으로서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럼 얘들아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세계 시민으로 길러려면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걸까? 결론은 그치 18문단. 심층적인 세계의 문제상을 파악하고 책임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쵸 답 나왔네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선생님이 천천히 또 나가 볼게요. 본문 볼게요. 15문단. 우리는 사람들이 지리, 언어, 국적으로 갈라진 채 서로 대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쵸? 우리나라 여러 나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적, 환경적, 종교적, 정치적 문제들은 예, 전 세계 차원에 걸쳐 있다. 이 문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일찍이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규제, 환경, 동물보호, 핵에너지, 핵무기의 위험, 노동운동, 정의로운 노동기준의 확립, 아동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제 노동 방식 등 온갖 문제가 다 그렇다. 이 문제들은 그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토의로만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15문단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치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국경을 넘은 그래 그게 낫겠다. 국경을 넘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더 갖고 갈게요. 뭐냐면 이 부분. 이거 뭐예요? 그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뭐가 제시되고 있니? 그치 사례 제시. 전개 방식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16문단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16문단 16 그리고 이런 세계적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세계 상호적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지어 놓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 내리는 단순한 결정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과 연결되어 있는 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압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 먼 곳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준비시켜줘야 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국인이나 인도인 혹은 유럽인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네,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니네가 먹는 커피, 내가 먹는 커피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공정무역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상호 의존해야 되고, 그치? 상호 의존한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돼.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외면하지 않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그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세계 시민으로서 볼 수 있는 교육을 하자. 그럼 당연히 이 교육의 바탕은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 그치? 인문학, 교양교육으로부터 올 것 같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문단을요, 비판적 독해를 했을 때 타당성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타당성. 선생님, 타당성은 뭐라고 그랬어? 그치, 주장과 근거가 뭔가 긴밀하게 연결됐냐? 라는 거야. 그럼 이게 잘 봐. 글로벌 경제를 예를 들면서 우리는 되게 상호 의존적이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외면하면 안 돼. 그래서 교육, 그런 거 외면하지 않는 세계 시민 교육 필요해.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타당성이 어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잘 매끄럽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부분. 여기 봐봐.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한 건 되게 무책임한 것이다. 얘들아, 뭔가 주장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무책임하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니? 뭔가 이 문장은요, 근거지만 되게 당위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근거지만. 그럼 당위론적으로만 말하면 근거가 잘 된 거니 안 된 거니? 그치. 이거는 타당성이 조금은 어떻다?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신문용 문단,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타당성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짚고 가세요. 계속할게요. 이제 17문단. 학교나 교육기관에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부재하는 경우 우리의 인간적 상호작용들은 인간의 삶을 1차적으로 이익을 얻게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장 논리가 매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교를 비롯한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을 복잡한 요소들을 내포한 나라의 일원, 나아가서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한 세계의 일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역사와 성격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 줘야 한다. 17문단에서는요, 학교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1차원적인 인간이 된다. 이렇게 될 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학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길러줘야 된다. 길러야 할 필요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8문단 가볼게요. 18문단. 세계 시민이 되자면 정말 인문학이 필요할까? 네, 당연히 질문하고 있죠. 대답 당연히 뭐겠니?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선 세계 시민이 되자면 많은 사실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런 지식은 인문학 교육 없이도 획득할 수 있다. 예, 그럼 세계 시민 되려면 인문학 교육이 필요 없어? 그러나 책임 있는 시민이자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 필요하다. 즉,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역사적 증거를 평가하고 경제적 논리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상고하고 세계적 공정성을, 사회적 공정성의 여부를 평가하고 외국어를 말하고 세계의 주요 분쟁 국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건 바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어떤 역량들이야. 역량들이 있어야 돼.
사실적 부분에 대한 지식만을 얻는 데는 인문학과 연관된 지적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연관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적 지식만을 갖는 것은 거의 무지하다. 이건 모른다면 무지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학생들은 정치가나 문화적 선도자들이 제공하는 상투적인 진실적인 사회를 가짜와 진짜 사회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지적으로 총명한 세계 시민의 육성에 쓸모 있는 것이 되려면 이런 이해가 인문학적, 비판적 능력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따라서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교육은 종교나 정의에 관한 철학 이론에 대한 학습과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적 토론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네, 이거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계의 시민이 되려면 인문학 정말 필요하니? 물어봤죠. 그런데 이거 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적인 것만 갖고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 밑줄로 긋은 거, 이렇게 밑줄로 긋은 거 아주 안 좋게 된다는 거지. 진짜 세계 시민의 역량을 키우려면 인문학, 종교, 철학 같은 게 나란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문단이죠. 그러면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이 12에서 18문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 상황부터 시작한 거 알지 얘들아? 교육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상황부터 시작했고 그 원인은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것만 추구했던 거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문학,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드디어 해결 방안을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건전한 민주주의 존속을 위해서 학생들이 무슨 교육? 철학, 소크라테스 뭐의 바탕이 되는 철학, 인문학, 교양교육 같은 것을 잘 해야지. 비판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뭐 타자를 이해하는 사고를 하면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서 넓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이제 끝 문단 19에서 20문단 볼게요. 19문단은 심지어 인문학 교육과 예술 교육은 국가적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단순하게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20문단 그래서 결론에서 인간에게는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학 교육을 하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19문단 혁신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이 요구된다. 문학과 예술은 그러한 능력을, 혁신적인 능력을 키워준다. 이런 능력이 겹칠 때 비즈니스 문화는 급격히 쇠퇴한다. 실제로 기업들은 갈수록 편협한 직업교육만 받은 학생보다는 교양교육 받은 졸업생들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국가적 경제성장에게만 있다고 할지라도 인문학 교육과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네, 19문단은요. 뭐예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인문학, 예술교육 필요하다. 왜냐하면 혁신하기 위해서는 유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교육받은 애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문단. 인간에게 단순한 직업 외에
사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쵸? 우리 직업보다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믿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무시해 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디로부터 나오겠니? 그치? 인문학 교육으로부터, 예, 교양 교육으로부터, 철학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얘기죠. 예, 따라서 결론은, 예, 끝문단의 결론은 단순히 뭐 경제, 뭐 민주주의, 세계시민 그런 걸 넘어서 삶 전체에 있어서, 예, 인문학 교육, 그리고 교양 교육, 그리고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길었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활동하기로 볼게요. 그럼 안녕!